부모님께서 책 수레를 막 가지고 오세요. 헤어증 내기. 헤어져. 만약에 도서관도 가기 너무 힘들고 네, 멀고. 맞아요. 야, 이거 진짜 팁인데 활용해 보셔라. 보통 잘 읽는 친구들은요, 자기 해석이 있어요. 이 장면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끼쳤고 동일화하는 캐릭터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뭐 만복의 떡집이라던가 푸른 사자 와인이 자기 마음 안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글쓰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싫다고 그게 얘기를 해요. 힘이 읽을 거예요. 무조건 읽을 거예요. 이 질문이 교과서 3학년 1학기 성취 기준에도 나와요. 별표 이것도 가장 중요한 질문 별표, 중에. 네.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 문해력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고자 독서 전문가 이주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잠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친구들 만나면서 읽기와 쓰기의 어떤 고민을 좀 해결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책을 많이 읽는 아이와 안 읽는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항상 저 집 아이는 책 참 잘 읽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요? 막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딱 하나만 제일 파악하기 쉬운 질문거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이한테 너 요즘에 재밌게 읽은 책이 뭐야? 이렇게 한 번만 딱 던져보시면 아이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읽는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딱 나뉠 수 있거든요. 같은 장면을 봐도 책 잘 안 읽는 친구들은 딱히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네. 많이 듣던 얘기예요. 네네. 글쎄요. 네.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보통 잘 읽는 친구들은요, 대화를 해보면 네. 자기 해석이 있어요. 보다 구체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딱 한 명씩 있고 내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제가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 감동을 받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끼쳤고 동일화하는 캐릭터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저 마틸다를 보면서 자기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아이마다 뭐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그저 그런 아이도 있고 이제 아이 유형마다 주실 수 있는 꿀팁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요. 학부모 상담을 네. 할 때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발적이진 않으나 책을 읽긴 읽는다 하는 네. 아이들은요. 자율성을 주셔야 돼요.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는 경험을 하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직접 말씀이에요. 고르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낮에 가보면 네. 부모님께서 책 수레를 막 가지고 오세요. 헤어증 내기. 헤어져. 어떻게? 어머님들이 애들이 바쁘고 하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내가 이렇게 다 좋은 책을 선점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딱 펼쳐주고 좋아하겠지. 이건 엄마의 니즈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직접 아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 것부터 독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르는 것부터 독서. 네. 책을 고를 때는요, 많은 사고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책 표지도 봐야 되고 소재도 봐야 되고 요즘 친구들이 뭘 보나 이렇게 저 책들도 봐야 되고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안목을 길러 나가고 고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해력이 잡힌다. 만약에 도서관도 가기 너무 힘들고 멀고. 네, 맞아요. 사실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간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팁인데 온라인 서점을 활용해 보셔라. 네. 온라인 서점이요? 네.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교보문고 알라딘 뭐든 좋으니까 아이 회원증 만들어 주시고 아이한테 너 오늘 담고 싶은 책 좀 담아봐라 라고 한번 아이한테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왜 골랐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아주 많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아이 취향까지 알 수 있어요. 요즘 뭐에 관심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몇 권 보자 네. 이렇게 정해놓고 다 구매는 아니고요. 네. 정해진 권수대로 사서 아이한테 제공해주면 자기가 고른 책이잖아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질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 당장 온라인 들어가서 아이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의 친구는 더 5권을 쳤을 때 네. 처음에는 두세 권 학습마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머님 마음으로는 5권 다 글밥이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네. 두세 권 처음에 확보해 주시고 엄마는 요 비슷한 주제로 요거 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희 아이들 좀 믿어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그렇게 양심이 없지 않아요. 서점 갔더니 이제 흔한 남매만 막 네, 맞아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책, 인기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기 많은 책들 시리즈물이에요. 뭐 만복인의 떡집이라던가 푸른 사자 와니니 이런 책들은 글밥 많아도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소설책 볼 때 네. 처음, 중간, 끝 중에 언제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쓰이세요? 처음이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시리즈물은 거의 네. 비슷해요. 세계관도 비슷하고 주인공도 비슷하고 약간씩 배경만 바뀌고 보조 인물만 바뀌는 정도거든요. 이 아이들이 비슷한 포맷의 시리즈물을 읽어내면 자발적으로 할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 물어봐요. 그래서 만복이 어떻게 됐어요? 와니니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2권, 3권 시리즈를 넣어주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계속 시리즈물로만 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보고 이해했다 싶으시면 다양한 갈등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주인공이 있는 이야기 책을 그때 주시면 아이가 이제 그때는 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 책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그럼 시리즈물은 습관을 잡고 네. 그다음에 흥미를 좀 갖게 하기 위한 맞아요. 그 단계로 보면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네. 저는 학습적인 이야기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작은 성취감이에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일주일에 한 권, 2권 읽어. 이거는 성인분들도 쉽지 않으실걸요. 아이들에게 10분 독서 혹은 오늘은 2페이지만 읽어보자. 네. 오늘은 요 챕터까지만 보자. 같이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작은 성취감을 주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선순환이거든요. 결국은 나 이거 했어, 나 해냈어 이렇게 되면 나 읽기가 되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야. 그럼 나 또 책 읽을까?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체크리스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체크리스트요? 어떤 내용이? 내가 오늘 이렇게 읽었다라는 걸 진짜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가시화하는 거랑 네. 그냥 내가 오늘 일주일에 뭐 2-3번 했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일주일 표를 딱 봤는데 내가 매일 10분은 읽었잖아? 나 독자가 됐잖아? 이런 이제 효능감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죠. 수학이랑 좀 다를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의무감처럼 왜 연산 문제집 매일 하루에 2장씩 풀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사실 없거든요. 이게 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고른 책으로. 네. 본인이 읽고 싶은 책으로 하루 고압 10분씩 단계. 읽어라 라고 했을 때 그 10분이 그렇게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런 과정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없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네. 이야기를 싫어지게 만들었다. 싫어지게 만들. 어머 내 탓이야.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나 10분 읽었으니까 게임 10분 시켜줄 거야. 어머 연상이 돼요. 분명히 그렇게 네. 말하는 친구들이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대로 딜을 하시지 마시라. 이게 잠깐의 아이의 반응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인 어떤 내재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절대 않아요.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은 즐거운 감각이에요. 네. 재밌는 활동이고. 이제는요 그러면 책을 잘 읽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을 일단 좋아하고 잘 읽는 아이들은 자기 마음 안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이 네. 봤고 내가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꺼내주셔야 돼요. 글쓰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표현하게끔 네. 도와주시는데 네. 글쓰기가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갈래를 쓰긴 하는데요. 제일 메인으로 쓰는 건 독후, 감상문이에요. 서론, 그죠. 본론, 결론. 늘 같은 비슷한. 그게 아니라 다양한 쓰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아까 내가 이 책 너무 재밌게 봤어. 그러면 작가님한테 편지 쓰기 하는 거예요. 편지 쓰기. 네. 출판사 매일 다 떠 있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 독자 작가님들은 열려 있어요. 어린이의 이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학교 강의나 도서관 강의 가실 때 참고해서 캐릭터도 만드시고 하시거든요. 네. 잘문 보고서 뭐 다양하게 애들이 더 잘할 거예요.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해 주시는 거. 꼭 글을 쓰게끔 해주셔야 돼요. 책 읽기는 저자가 있고 책이 있고 독자가 있으니까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저자가 한 말만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독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책이 달라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한 말을 내가 받았어. 그럼 나도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뱉어.
그 과정이 독서의 하나의 풀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고받는 과정 이렇게 다시 쓰면서 아 내가 이 책 읽으면서 이런 걸 내가 느꼈구나. 생각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은 정말 많은 감각을 깨워주잖아요 아이들한테. 네. 요즘에 보면은 학교에서 책자처럼 나오더라고요. 독서록을 쓸 수 있게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한 페이지에는 내가 주인공이라면 네. 뭐 다음 페이지에는 그림으로 나타내보기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와 있는 걸 좀 참고하시면 더 좋겠네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매체로 살짝 넘어오시는 것도 좋아요. 글쓰기가 계속 쓰다 보면 아이가 좀 진이 빠지고 안 쓰고 싶어 언젠가부터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디지털 매체를 저희가 등한시할 수 없잖아요. 특히 초등 네. 고학년부터는 패드 사용 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화면을 켜서 여기다가 너가 생각하는 걸 메모장에다 쓸 수 있어. 실제로 수업한 친구 중에 6학년인데 여행기를 부르고 했어요. 블로거군요. 네. 약속을 했대요, 엄마랑. 네. 얼굴은 안 나오게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하고 엄마가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신 거죠. 여행 가서 더 적극적이야. 네. 이거 써야 되니까.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네. 역량도 습득하고 글쓰기도 재밌게 이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썼는데 누군가가 봐줘. 네. 맞아, 상호 그거에 소통도 대한 되고. 네. 기쁨이 좀 있죠. 네. 세 번째는 다문서 읽기라고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데 이제 이를테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오늘 책을 봤어.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고 환경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시켜서 네. 다양한 매체를 경험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좋은 점은 뭐냐면 다양한 통과, 어휘와 표현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으로 볼 때 환경은 이렇게 다뤄졌는데 기사문은 이렇게 담네? 이런 어휘로, 이런 글쓰기로, 이런 구조로 책 안에서 못 봤던 걸 볼 수도 있고 또 다큐멘터리나 영상은요 또 다른 표현법이거든요. 우리가 작가가 텍스트로 표현을 하듯이 감독들은 장면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조명, BGM 이런 것들 다 읽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 말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랑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처음에 부모님께서 선별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봐야 될 거고 네. 관련 기사, 네. 그다음에 관련 영상 이런 네. 것들을 좀 찾아서 네. 보여주면서 좀 깊고 넓게 네. 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별표 강조. 별표요? 네. 별표. 네네네. 저도 지금까지 실천하는 거. 사회적 읽기 북클럽입니다. 독서 논술 학원 많이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론. 내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우리 부모님들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혼자 읽는 거다. 네. 가장 위험한 게 혼자 있는 거다? 네. 네. 혼자 감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말을 하고 내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네. 같이 소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네. 어떤 연령층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책도 완전 다르게 읽히고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더라. 그래서 꼭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소통해서 사람도 같이 읽어낼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셔라. 되게 그냥 이제 책 읽는 게 좋다라고만 사실 생각을 했는데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죽어라 안 읽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책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문을 띄우면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싫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싫다고 그게 얘기를 해요.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싫어졌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이전의 경험, 감정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주셨던 책을 다시 거두시라. 왜 이렇게 싫어할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처음 하는 활동이 그림책 읽는 거를 하거든요.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얘기가 그냥 나오게 돼요. 특히나 글밥이 작잖아요. 그림책 정도는 내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읽거든요. 실제로 아주 무서운 날이라는 그 그림책이 있어요. 발표를 엄청 두려워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 가는 그 길에 자기가 발표해야 되는 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표현을 막 하거든요. 이 책을 읽었던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 6학년이 학습 능력도 굉장히 빼어나요. 뭐라고 했냐면 저도 진짜 저 1학년 때 너무 싫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은 가장 핵심이 유창성이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으세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소리 내는 거 쉽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좋은 의도로 소리 내서 읽어보자. 이 아이는 너무 부끄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입 밖으로 소리 내서 뭔가를 읽고
하는 게 싫었다고 그제서야 말을 그럴 수 하는 거예요.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랑 그걸 이제 네. 전화를 하고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재해석해줘야겠죠, 아이한테. 그쵸. 그때는 선생님이 너를 난감하게 만들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방법도 있어 하면서 이제 책 읽기로 좀 해주시면 그때는 대부분 열려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아이를 데리고 자연스럽게 교보문고 가고 카페 가고 요즘 책 거의 다 많잖아요. 네. 그런 공간에 가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자꾸 보이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책을 이렇게 읽는다고 주말에? 이런 네. 책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 이렇게 읽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를 네. 책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주제도 많고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펜시 사고 싶다 하면 그래 오늘 이거 하나 사고 가자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은근슬쩍 의도는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보셔라. 어떤 타이밍? 자꾸 보다 보면 네. 익숙한 책이 보입니다. 눈에 걸려요. 서점 어딜 가도 잘 나가는 책들은 매대에 탁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애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이거 애들 되게 많이 보던데. 그거예요. 그때 싹 이제 아이한테 이거 하나 사볼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이거 이런 책이래. 이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때 이제 주시면은 아이가 읽을 거예요.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데요? 읽을 거예요. 무조건 읽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서술형, 문장제, 문제 이거 못 푼 아이들 문해력이 없는 건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좋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읽고 쓰고 이해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 부모님도 이제 다 네. 아시고. 근데 이게 너무 독해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그렇죠. 면. 사실은 문해력은 굉장히 넓은 영역이거든요. 아이가 읽었어요, 썼어요, 이해하는 거, 그 정답 맞고요. 플러스로 선생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랑 지금 얘기하지? 이거 지금 이해한 거잖아요. 네. 헤아린 거잖아요. 네.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런 말을 해야지. 나는 이때 지금 무슨 감정이지? 이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해석한 것도 문해력이에요. 일상생활의 상황적 맥락을 내가 이해하는 거. 책을 읽었어요. 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걸 실천하겠다. 그 모든 과정. 다 문해력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게 다 문해력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범위가 되게 넓네요. 네, 그래서 네. 책을 고르는 과정도 문해력이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구나. 네. 페이퍼만 이제 연결을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것들이 사람. 대화, 네. 의사소통 이런 게 전부 다 문해력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결국 요즘 이제 2022 개정안 되고 나서 인재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내 말로 표현하는 거.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힘. 네. 이게 다 문해력이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 네. 문해력 높여야 되겠네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뭐 이럴 때 뭐 해주실 수 있는 꿀팁. 이것도 바로 영상 보다가 딱 멈추고 지금 바로 네. 옆에 아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바로 할 수 있는 같거든요. 거야? 네. 일단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질문과 발문의 차이를 먼저 짚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질문과 발문의 차이. 네. 우리가 보통 질문이 가장 큰 영역이긴 해요. 거의 다 우리가 물음표 드는 게 다 질문이잖아요. 근데 발문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는 그쵸. 용어긴 한데요. 질문이 사실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어떤 수집하고 그런 목표라면 발문은 조금 더 촘촘히 들어가서 아이의 생각을 묻고 아이의 감정을 열고 펼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역을 5개로 쪼개면 경계가 딱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다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하원하고 오면 보통 어떤 말을 어머님들이 많이 여쭤보실까요? 뭐 먹었어? 활동 뭐 했니? 재밌게 놀았어? 네, 그 정도. 첫 번째입니다. 감각을 깨워주는 질문을 하셔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너가 학교에서 이런 거 먹었던데 그거 어떤 냄새가 났어? 이거 오감인 거죠. 어떤 냄새? 어떤 냄새를 어떻게 표현하지? 돈가스 맛이 돈가스 맛이지.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네요. 막연한데? 선생님은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오셨어?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포착하고 관찰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관찰력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하셔라. 이 질문이 교과서 3학년 1학기 성취 기준에도 나와요. 인물의 감정을 읽고 이 흐름을 요약 정리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이 인물은 이 장면에서 무슨 감정이었을까? 그럼 너는 이거 무슨 느낌으로 읽었니? 요거예요. 그 감정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 질문이에요. 선택 질문. 선택 질문이요? 네, 이것도 일상에서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족 회의. 간단하게 하셔보라. 이를테면 네. 이번 주에 어디 헤어마러 간다 하면 엄마 아빠가 예약 다 하고 끝내버리시지 마시고 A, B가 있는데 이건 이게 좋고 이건 이게 좋대. 너는 어떤 거 하고 싶니? 그럼 이 아이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 자기 근거를 세워서 나는 오늘 이래서 이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제가 수업 초반에 밸런스 게임 종종 해요. 밸런스 게임.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밸런스 게임 있죠. 뭐 180cm 바퀴벌레 한 마리 키울래. 180마리 키울래. 생각보다 진지하게 돼요, 애들이. 되게 논리정연해요. 전 180마리? 간혹 네네. 곤충 그 바퀴벌레 척척 박사들 가끔 있어요. 네네네. 막 이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막 이런 180마리. 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이가 네.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유를 물어보셔라. 왜 이게 네.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위에 거랑 연결되게 논리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이래서 이거 하고 싶었어. 그 논리성이잖아요. 네. 상대를 설득해야 되고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물어보셔라. 마지막으로 별표 이것도 가장 중요한 질문 별표.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해력 범위가 워낙 크잖아요. 네. 삶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삶으로의 확장. 네, 일상 질문이에요. 책 보다가 네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니? 로 들고 오는 거예요. 아이의 네. 삶에서도 책 읽은 거를 끌어와서 생각해보고 혹은 대화에서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저녁 메뉴 아이한테 오늘 뭐 먹고 싶어?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어떤 냄새를 맡고 싶니? 이렇게 너의 어떤 물어보세요. 오감을 살리는 메뉴가 필요하네요. 와, 이게 문해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꿀팁이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적느냐가 너무 바빴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내려두셔라. 지금 이거 찾아보신 분들도 네. 내가 뭘 더 할까? 이게 꽉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 해줘야 될 것만 같지만 사실 아이들은 다 자기 속도대로 크고 있거든요. 얘 이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불안하고 조급하고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학교 가서 친구 만나면서도 영향받고 선생님도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거고 여러 가지에서 영향받고 큰단 말이죠. 부담감과 조급함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믿어주시고 조금 속아주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꿀팁 많았었잖아요. 우리 온라인 장바구니 채워보는 거. 그리고 우리 발문 오늘 냄새 꼭 한번 물어보시고 바로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군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꿀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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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